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혹시 쉬는 날 뭐 하셨어요? 저는 쉬는 날 열심히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겼죠. 그래요? 네. 저는 이 MC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머. 서울 역사박물관에 다녀왔거든요. 저는 뭐가 되나요? 그냥 노는 사람. 역사 박물관에 갔다 오셨다고요? 그럼요. 이 역사 진짜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져서 한번 가봤는데 네. 근데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제가 아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오. 정말 보면서도 흥미롭고 또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멋지시네요. 저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진혁 씨를 YTN에 걸어다니는 역사 사전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자, 워킹 딕셔너리. 네.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나 1916년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편입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을사늑약 이후 조국 독립을 위한 기도회와 시국토론회, 강연회 등에 적극 참여했는데요. 그리고 1919년 2월 28일 이화학당에 다니던 유관순 열사와 친구들은 3.1운동 추진 계획을 전해 듣고 만세 시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세 시위가 펼쳐지던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을 나온 만세 시위대가 이화학당 앞을 지나자 유관순 열사와 학생들은 시위 운동에 동참했는데요. 유관순 열사는 3.1 만세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관순 열사의 옛날 초상화가 실제 유관순 열사의 얼굴과는 많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전 초상화는 고문으로 얼굴이 부어있는 사진을 보고 그린 거기 때문에 실제 유관순 열사의 얼굴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콧방울이 주저앉고 또 얼굴이 부은 서대문 형무소 수감 시절 사진을 바탕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옛날 초상화는 유관순의 얼굴이 아니라는 친구들의 증언, 또 18세 소녀가 아닌 중년의 여성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지속됐는데요. 결국 2007년 유관순 열사의 이화학당 재학 시절 단체 사진을 반영해서 다시 제작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1919년 3월 10일 학생들의 만세운동 시위가 극심해지자 조선총독부는 전국적으로 임시 휴교령을 내렸고 유관순 열사는 사촌 언니인 유예도와 함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몰래 독립선언서를 숨겨 귀향한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을 계획하는데요. 그리고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약소 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 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유관순 열사는 만세 시위를 벌이며 연설했습니다. 이때 이 유관순 열사가 그 만세 운동을 하다가 조선 총독부에 잡혀가게 됐죠. 맞아요. 만세 시위를 벌였고 헌병들이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유관순 열사의 부모를 무자비하게 죽였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세 시위를 벌이다가 유관순 열사는 천안 헌병대로 압송됐어요. 유관순 열사는 구속됐고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후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 많은 애국지사가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오랫동안 계속된 고문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18세를 일기로 순국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88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885년 9월 28일 한성과 제물포 사이에 최초의 전신시설이 개통됐습니다. 송신 측에는 전신키, 송신전지 등의 송신장치를 설치하고 수신 측에는 유극 개전기, 음향기 등의 수신 장치를 설치하는 가장 간단한 직류 전신 방식이었는데요. 한성과 제물포라면 그 지금의 이제 서울과 인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 지역에서 처음 전신 업무가 시작되게 된 건가요?
신문물이 들어오는 등의 동향을 즉시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의 덕수궁과 인천의 제물포에 전신을 가장 먼저 설치했다고 해요. 아, 1902년에는 한성과 제물포 간의 전화가 개통됐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한성 전화소에서 전화 교환 업무를 개시했고 시내 전화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1907년 서울중앙우편국에서는 공전식 전화를 사용, 1935년에는 기계식에 의한 자동식 전화를 사용했는데요. 1970년대 들어 전자식 교환 방식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89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1895년 9월 28일 타계했습니다. 향년 73세였는데요. 프랑스 동부 쥐라 데파르트망 태생인 파스테르는 프랑스의 생물학자로 세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효모균의 선구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유산균, 발효와 부패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후 효모에 대한 사랑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젖산 발효는 젖산균과 관련해서 일어나며 알코올 발효는 효모균의 생활과 관련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습니다. 아, 파스테르 정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뭐 마시는 그 음료에도 이름이 많이 붙어 있는데. 참 좋아하죠. 아, 그렇죠. 자, 근데 이분이 생물 속생설이라는 이론을 증명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죠? 맞아요. 이게 파스테르는 고기 스프를 가지고 백목조 플라스크 실험을 했는데요. 고기 스프와 닭 콜레라 미생물이 만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스프가 오염된 것을 보고 파스테르가 생물 속생설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이전 생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이론인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해력이 빠르시네요. 네. 1880년 프랑스에서 닭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이때 백신도 같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파스테르는 1881년 프랑스 학사회 회원, 1886년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파스테르 연구소를 세우고 초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그는 젖산 발효, 닭 콜레라 백신 개발, 광견병 백신 발명, 미립자병 등 병원균을 찾아내고 예방 백신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또 다른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요. 2021년에는 북한에서 개발한 제8차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발사했습니다. 화성 8형이라는 미사일, 이건 어떤 거였나요?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앰플화된 미사일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미리 용기에 담아두는 방식으로 기존의 액체 연료 방식과 달리 주입 시간을 줄여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이었다고요. 멀리 가면서 빠르고 그리고 미리 준비까지 해놓을 수 있다고 하니까 큰 위협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이 미사일은 시험 발사 당시엔 짧게 비행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사거리는 3,200km였어요. 그리고 1965년에는 필리핀 타알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이 폭발로 약 2,0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2,000명이나 사망했다고요? 네, 많죠. 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인 타알 화산의 폭발은 1개월 동안 이어졌고 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를 남겼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화산은 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화산 활동이 아직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네. 너무 무섭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력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